안녕하세요. 오늘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로 완성하는 AI 에이전트 구축 가이드 웨비나 진행을 맡은 IT센클로이 AI 영업 담당 이준희입니다. 바쁘신 시간 내어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많은 기업이 AI 도입을 고민하고 계시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봉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구글 클라우드가 제안하는 실질적인 AI 도입 방안과 도구들, 그리고 저희 IT 센클로잇이 고객사의 성공적인 AI 여정을 위해 어떤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4월 달에 그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진행하는 구글 넥스트에 참석을 하고 왔어요. 거기에서 여러 세션스를 듣고 키노트들 들으면서 그 많은 영감을 얻고 왔는데, 구글에서 그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위해 AI 투자를 앞으로 180 빌리언 달러를 하겠다고 그 토마스 쿠리안 그 CEO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백조 원이죠. 요즘 환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앞으로 이제 구글 AI의 미래는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다라는 결심을 하고 돌아와서 열심히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영업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가 얼마나 그 많은 기능들을 내포하고, 그리고 이제 고객사 분들께 어떤 그 가치들을 드릴 수 있는지 제가 스스로 체험한 것들, 그리고 경험한 것들을 기반으로 오늘 좀 많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현재 우리나라의 AI 도입 현황을 잠시 살펴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신 리포트에 따르면 국내 생산 연령 인구의 약 37.1%가 이미 업무나 일상에서 AI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 속도입니다. 2025년 6월 작년 상반기 이후 AI 사용 인구 증가율이 무려 43.2%에 달합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 분기 대비 세계 18위에서 16위로 단숨에 올라선 건데, 수치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AI를 흡수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즉 AI는 이제 검토 대상이 아니라 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필수 생존 전략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많은 분들이 현재 AI를 사용하고 있고, 요즘에 특히 제미나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글 AI 화면입니다. 모바일로는 많은 분들이 구글 원이라는 제품명으로 이게 제미나이인지 모르고 그냥 구독을 이제 구매를 하고 뭐 한 달에 뭐 5테라바이트, 뭐 1테라바이트 이런 식으로 지메일 계정의 어떤 드라이브 용량이라든지 그 스토리지 용량을 구매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번들로 이 구글 AI 그 제품을 쓸 수 있도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29,000원짜리 구독료를 개인적으로 납부하면서 이 구글 AI 프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요 라이센스 버전이 제 얼굴 요 프로파일하고 이제 준힐이 해가지고 같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본인들께서 무슨 버전 사용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를 보시면은 어떤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 이 구독 그 라이센스 등급을 올렸다 내렸다도 하실 수 있으세요. 그 이 화면에서는 이후에 제가 설명드릴 구글의 기업용 제품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내용을 좀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구글에서는 에이전트의 기능을 일부 잼스라는 기능을 통해 구현을 해놓았고, 개인적으로 원하는 소스 파일들만 그라운딩할 수 있도록 노트북 LM 기능을 제공해 왔습니다. 더불어 IT 환경에서 익숙한 챗봇 형태의 자연어 기반 대화형 UX를 통해 손쉽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어 다들 익숙한 그런 개념이시죠. 근데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하려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나중에 뒷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을 드린 거는 개인용 AI입니다. 개인용 AI는 제미나이뿐만 아니라 오픈 AI의 챗GPT, 엔솔픽의 클로드도 개인용 AI를 다 제공을 하고 있죠. 근데 이슈가
그러한 그 계정들을 내 개인 계정으로만 사용을 하고 개인적인 검색이라든지 개인적인 나의 사진들을 올린다든지 이미지나 동영상을 만드는 것들, 뭐 SNS에 올릴 내용들 이렇게만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그렇게만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이 개인용 AI를 사내 환경에서 사용하게 되면은 좀 이슈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한 4가지 문제점을 봉착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회사에서 공식적인 승인 없이 개인 계정을 업무에 활용하면 사내에서만 유통되어야 하는 정보나 업무 파일이 무단으로 유출되는 경로로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개인용 AI는 사내 레거시 시스템과 연계가 불가해서 공식적으로 사내 데이터를 그라운딩 소스로 임베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화된 에이전트를 구축할 수도 없으십니다. 셋째로 사내 시스템과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 또는 AI 기업들이 미리 학습해 놓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고객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용 AI는 입력된 프롬프트 및 답변 데이터를 AI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개인정보를 마스킹해서 자사의 모델 학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법적인 보호장치도 미비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개인용 AI는 회사에서 쓰서는 안 되는 제품인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아예 그 AI 그 링크 자체를 차단시켜서 아예 접속을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고객사 중에 하나는 그 회사의 그 직원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AI를 쓸 수 있도록 사측에 요구하는 그런 아젠다들도 의결이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AI를 사용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고 개인들의 그 업무 생산성이나 효율화에 필수적인 툴로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회사들이 AI를 도입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계세요. 근데 그것이 그 개인용 AI를 알아서 쓰게 하고 그들한테 그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게 한다든지 혹은 그 비용에 대한 그 월 3만 원을 그 재무적으로 그 지원해주고 이런 방식으로는 기업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바와 같이 3단계 단계별 AI 도입 로드맵을 제가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글에서는 개인용이 아닌 기업용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제공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던 GWS의 강력한 제품인 지메일, 캘린더, 드라이브, 닥스나 시트, 슬라이드 등의 솔루션을 기업용 버전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세요.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줄여서 GWS라고 우리가 불리는데 GWS는 기본적으로 그룹웨어이기 때문에 사내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도구로서 기존에 사용하던 내부 시스템들과 혼용으로 사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GWS에서는 크게 2가지 영역에서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형으로 사용하는 챗봇 형태의 제미나이 솔루션,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러한 익숙한 화면의 챗봇 형식의 솔루션과 지메일이나 닥스와 같은 각 제품별로 우측의 사이드 패널 형태로 녹아들어가 있는 AI 기능입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GWS를 사용하시던 분들은 한 2년 전부터 서서히 GWS의 제품들의 우측 상단에 그 제미나의 별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면 우측에 방금 말씀드린 사이드 패널에서 제미나이와 대화를 하면서 문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 도입 단계의 AI 그 스텝인 거고요. 이건 파운데이셔널 그룹웨어 수준의 그 AI 도입을 하시는 거고 사실 요 단계를
이제 처음 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만 의사결정을 잘 받고 예산이 마련된다면은 이후 단계들은 사실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GWS를 통해 사내 AI가 확산이 되었다면은 이후 단계는 좀 개별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조직 구성원들의 업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도입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구글 워크스페이스 엔터프라이즈 에디션과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되게 헷갈려 하세요. 이 질문 제가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미에 다시 한번 비교하는 비교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완전히 다른 제품입니다.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줄여서 GE라고 불리는데 GE는 기본적으로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사스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사용자가 보이는 랜딩존 형태의 G 화면이 존재하는 것이고 조직의 IT 보안 또는 운영 관리자가 GCP 콘솔에 접속하여 사용자들의 G 사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WS의 제품들인 드라이브나 지메일이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구글 클라우드의 GCS,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줄여서 GCS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빅쿼리, 클라우드 SQL 등과 같은 데이터 서비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 스토어로 지정해서 커넥터로 연결할 수 있도록 개발된 SaaS 제품입니다. GE까지 도입하여 사내 업무 시스템에 AI 전환이 진행되었다면 다음 단계로 구글의 에이전트 플랫폼이 제공하는 다양한 LLM 모델별 API를 활용해서 대내외 레거시 시스템을 연계하고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AI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커스텀 SI 영역으로 진입합니다. 기업의 AI 이해나 성숙도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감을 기반으로 프로덕션 레벨의 시스템에 AI를 적용하거나 대외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AI를 도입해서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전 영업사원이다 보니까 비용 관점으로 고객분들한테 제품 설명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구글 워크스페이스랑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이제 양쪽으로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놓고 보시면은 이게 좀 구글의 불편한 점 중에 하나인데 모든 설명이 다 이제 디테일하게 상세히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글 워크스페이스 쪽의 가격표 페이지를 보시면 스타터부터 스탠다드 플러스까지 이렇게 비용이 명시가 돼 있고 엔터프라이즈 라이센스는 영업팀의 가격문이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부터는 가격이 공시되지 않고 다 구글 영업사원을 통해서 그 프라이스를 받아야 되는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엔터프라이즈와 비즈니스의 큰 차이점이 뭐냐? 비즈니스 라이선스들은 최대 300시트, 구글에서는 유저가 아니라 시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300시트까지만 비즈니스 에디션에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가 300명 미만 회사다. 그럼 비즈니스 에디션의 그 제품들을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공시되어 있는 가격뿐만 아니라 내가 250시트를 구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를 통해서 문의를 하시면 제가 여기 명시되어 있는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비용을 받아서 이제 견적서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엔터프라이즈 고객에게 해당하는 분들은 300시트 이상 500개나 1000개를 사용을 하시는 고객분들이시면은 그거는 그 상황별로 그 다음에 그 엔터프라이즈 안에서도 역시나 이렇게 스탠다드 플러스가 나뉘어지기 때문에 요 버전별 비용을 어떻게 저희가 그 제공해드릴 수 있을지 뭐 크레딧부터 시작해서 뭐 구간별 할인율 막 이런 것까지 저희가 디테일하게 그 과금 체계를 좀 만들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GWS나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나 비즈니스와 엔터프라이즈 버전으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 얘기하는 엔터프라이즈는 그 에디션의 이름인 거지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가 아니라는 점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WS와 G는 완전히 다른 제품이다. GWS는 그룹웨어고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는 에이전트 플랫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 그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의 화면을 보여드려 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구글 클라우드의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AWS나 MS 애저나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계실 부분들이 웹 기반의 이 콘솔에 우리가 ID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로그인하여 그 콘솔에서 클라우드 리소스들, 자원들을 다 제어를 하고 관리를 하시잖아요. 동일한 개념이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에도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미나이 구글 클라우드에 로그인하여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검색하면 그 메뉴로 이동할 수 있도록 검색이 되십니다. 왼쪽에 보면 총 4가지 메뉴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모든 메뉴를 다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시간 관계상.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G2를 앱이라는 단위의 리소스로서 관리를 합니다. 지금 요 화면에 보이는 앱은 엄청나게 개수가 많긴 한데 그거는 저희 회사가 내부적으로 테스트하는 것도 있고 이제 POC 하는 것들도 있고 해서 앱이 많긴 하는데 사실 베스트 프랙티스는 하나의 조직, 하나의 업체 내부에서는 하나의 앱을 만들어서 그 앱에 여러 사용자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거를 베스트 프랙티스로 권고를 드립니다. 근데 기업이 너무 크면 하나의 앱에서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 또 부문이나 부서 단위로 또 앱을 만들어서 그 각각의 별도의 설정들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드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준희 리 이걸 한번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 GE 앱 단위로 각각의 앱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또 별도로 디테일하게 나오시게 됩니다.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는 개인용 제미나이는 뭐 GWS처럼 아무한테나 그 공개돼서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릭 서비스가 아니에요. 보안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앱을 만들면 이 앱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가 별도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통해서만 제가 서두에 보여드린 그 GE 랜딩 페이지에 접속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링크로 접속을 하면 그때 이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앱에 접속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분들께는 이 링크들을 별도로 다 나눠드려야 되는 거고 그 링크로만 접속할 수 있도록 그 권한 관리나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관리 메뉴로 돌아와서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이 구성으로 먼저 들어가 보면은 제가 이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의 그 랜딩 페이지, 사용자 화면과 요 어드민 페이지라고 제가 쉽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콘솔의 어드민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잘 팔로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구성에 들어간 다음에 요 기능 관리에 들어가 보면 어떤 설정들을 할 수 있냐면요. 자,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나하나 체크, 언체크하면서 디테일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LM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이거 사용할 수 있게 도 할 수 있고 못하게도 할 수 있고 이걸 끄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링크로 접속해서 그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노트북 LM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왜 설명드리냐? 이게 비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미지나 동영상 생성할 때 그 토큰 비용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아예 꺼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동영상만 만들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고 이미지만 만들고 동영상 못 만들게 하고 심지어 그 이미지 생성 시 사용할 그 모델의 버전도 좀 낮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에이전트를 만들면 그 에이전트를 팀 내에 공유하고 사용할 수 없게끔 막을 수도 있고요. 관리자의 승인 없이 에이전트 공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또 설정할 수도 있고 매우 디테일하게 권한 관리를 기능 관리 메뉴에서 하실 수 있다는 부분 설명드리고요. 아까 보여드린 그 이미지의 모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LMM들, 우리가 채팅할 때 사용하는 LLM의 모델도 여기서 어떤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체크하고 언체크할 수 있습니다. 2.5 버전은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중진을 할 수 없고요. 이게 제일 낮은 버전이니까. 이것도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서 계속 바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부분은 모니터링 가능성 메뉴로 들어가시면 오픈 텔레메트리 트레이스 및 로그의 계측 사용 설정을 통해서 실제 이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앱에서 돌아가는 것들을 지표들을 계속 로그를 남기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요거를 체크를 오픈을 해주셔야 이게 모니터링이 가능해지십니다. 자, 어시스트 메뉴에서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웹 그라운딩 사용 설정. 자, 이것도 구글 검색을 하는 것을 기본적인 웹 그라운딩으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 저장 위치의 규정을 준수하는 다른 형태의 엔터프라이즈 웹 검색을 또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부분에서 모델 아머 사용 설정을 하시면 이 모델 아머를 통해서 보안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안 메뉴로 들어가면 방금 제가 모델 아머를 이제 체크를 했는데 그걸 체크를 하고 들어오시면은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와 노트북 LM을 구분하여 모델 아머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스토어 쪽으로 대화를 좀 옮겨 가볼게요. 데이터 스토어는 이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에서 채팅을 할 때 실제 이 커넥터 메뉴에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그라운딩 할지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준히 테스트라고 제가 만든 거는 제가 커스텀하게 만든 것이고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구글 검색을 하도록 설정해 놨잖아요. 구글 검색, 그 다음에 노트북 LM 검색할 수 있도록 이 체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지금 보여지게 이 어드민에서 저희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보이는 건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기능인 것이고 새 데이터 스토어를 만들어서 들어가 보면은 이 부분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크게 데이터 소스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워크스페이스 소스, 그다음에 클라우드 소스, 서드 파티 소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거든요. 구글 워크스페이스 소스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1단계에서 구글 워크스페이스 뭐 엔터프라이즈나 뭐 비즈니스나 이런 에디션을 구매를 하면은 그 권한이 그대로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랑 같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 GWS 안에서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 그다음에 지메일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 캘린더, 채팅 이러한 데이터들을 다 참조할 수 있도록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지메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데이터를 참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통해서 이메일을 보내고 첨부 파일도 다운받고 뭐 이러한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럼 이 작업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없게 하는지 이런 것들 체크 언체크하면서 그 데이터 스토어를 다 설정을 미리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그 소스별로 데이터 스토어를 만들어서 연결하는 거는 다 달라요. 방법이. 구글 드라이브의 데이터 스토어를 만들려고 하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구글 드라이브에 연결하는 방법을 이 튜토리얼로서 자세하게 구글에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따라가다 보면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클라우드 소스인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서 잊지 말아야 될 거 여러 번 말씀드릴 건데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는 클라우드 서비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구글 클라우드의 데이터 서비스들을 100% 활용해서 우리가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매우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빅쿼리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빅쿼리도 데이터 스토어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GCS, 그러니까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AWS에서 제공하는 S3와 같은 오브젝트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버킷을 만들고 그 버킷 안에 파일들을 올린 다음에 그 버킷을 참조할 수 있는 데이터 스토어를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클라우드 스토리지 메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에서 버킷 메뉴로 가면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버킷이 있는데 그냥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업로드 하진 않고, 요 버킷 내부에 시나리오 데이터 폴더 안에 이런 식으로 무한 제조라는 가상의 제조 회사 관련된 파일들을 쫙 넣어놨어요. 그래서 뭐 자격증 관리, 휴가 연차, 위임 전결 규정, 뭐 법인카드, 뭐 이런 규정들 다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규정집이잖아요. 이것을 한 20개 정도 되는 파일들을 더미 데이터를 여기다 때려 넣은 상태인 거고요. 그러면 요것들을 그라운딩해서 이거 기반의 답변들을 어떻게 잘 받아내서 뽑아낼 수 있는지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돌아와서 지금 요 버켓의 데이터는 이미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새 스토어를 누르고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셀렉트를 하고 그 버킷에 넣어놓은 데이터들은 PDF들이거든요. 비정형 문서죠. 그래서 그 비정형 문서라는 거를 체크를 하고 이거를 동기화하는 빈도가 그 버킷에 지속적으로 파일이 실시간으로 쌓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규정이 그렇게 자주 바뀌지는 않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얼마나 주기적으로 가져와서 최신화 시키느냐 뭐 그거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일회성으로 선택할게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찾아보기를 하면은 그 PDF 테스트 버켓이 선택이 됩니다. 계속 뭐 제가 그냥 심플하게 테스트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 지금 현재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채팅할 때 커넥터가 테스트가 없죠. 이건 제가 미리 만들어 놨던 거예요. 없는데 자, 테스트가 방금 생성이 됐습니다. 이 테스트를 한번 눌러보면은 데이터 스토어가 생성은 됐는데 이 생성된 데이터 스토어가 테스트라는 데이터 스토어가 새롭게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준힐리 앱 하위에 지금 연결된 데이터 스토어잖아요. 그래서 이 테스트 데이터 스토어가 연결된 모습으로 이제 보일 것 같은데 보이네요. 테스트가 지금 새롭게 하나 떴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 제가 미리 넣어놓은 동일한 버켓을 만들어 놓은 요 데이터 스토어를 이용한 것과 이용하지 않은 거의 답변의 차이점을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미리 해놓은 건데 새롭게 한번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속도나 이런 것도 보셔야 되니까. 이 데이터 스토어를 구글 검색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거 요것만 가지고 한번 무한제조란 이름의 기업의 인사규정 알려주세요라고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GWS나 개인용 제미나이 사용하셨을 때보다 체감상 조금 느리다고 느껴지실 수 있으세요. 왜냐면은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그 보안이라든지 그다음에 거버넌스 체계들, 그다음에 이제 로그 감사 기능들 이런 것들이 다 빌트인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델 아마와 같은 것들이 내가 한 질문과 답변을 다 스크리닝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다 껴있기 때문에 조금 느리게 느껴지실 수 있으세요. 자, 당연히 구글에 검색을 하면은 무한 제조라는 기업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 해주는 거죠. 근데 구글 검색이 아니라 내가 GCS에 올려놓은 그 무한제조 규정집을 그라운딩 해가지고 답변을 하게끔 만들면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한번 보시죠. 로케이팅 컴퍼니 룰, 서칭 컴퍼니 데이터 이 실제 사람이 사고하는 걸 중간중간에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실제 얘가
그 버킷을 지금 포착을 한 거고 그 안에 있는 HR 데이터, HR 레귤레이션 이런 파일들을 읽고 그 데이터들 스트러처링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을 지금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땐 제대로 된 답변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의도했던 대로 무한제조 주식회사의 HR 제도 및 규정 체계가 잘 답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에서 데이터 스토어 연결한 것까지 보여드렸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아까 제가 서두에 180빌리언 이런 얘기 했는데 그 돈 다 어디다 쓰이는 거냐. 이 구글이 잘하는 거 뭐냐면 생태계 만드는 거거든요. 에코시스템. 그래서 GWS나 구글 클라우드 소스들은 다 자사의 생태계인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확장해서 ISV 업체들, 솔루션 벤더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커넥터를 다 하나하나 지금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제 프리뷰 딱지가 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아직 뭐 베타 서비스인 거고 이게 제가 들어올 때마다 계속 뭔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즉 이 수많은 회사들과 지금 구글이 협력을 하면서 API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 데이터가 우리 쪽으로 왔을 때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가 이걸 그라운딩을 할 때 구글의 인베딩 기술을 통해서 뭔가 더 참조를 잘 하고 답변을 잘 줄 수 있는 구글의 기술들이 접목되는 형태의 커넥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커넥터가 없으면 여기 커스텀 MCP 서버 메뉴에 들어가서 MCP 기반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설정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스토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 부분은 노트북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LM을 별도의 링크나 사이트를 통해서 사용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럼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에서 노트북 LM 엔터프라이즈는 어떻게 다른가? 그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 데이터 스토어에 연결을 하는 부분 살펴봤는데 노트북 LM을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특히나 그 대학교에 있는 연구원 분들께서 많이 사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에서의 노트북 LM은 별도의 솔루션이 아니라 에이전트 하위의 원 오브 에이전트로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노트북 LM을 클릭하면은 이 화면 자체는 익숙하신 그 화면이에요. 노트북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여기 소스 업로드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도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무한제조 기업에 대한 예시를 가지고 한번 제가 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GCS에 업로드, 그 버킷에 업로드했던 파일들을 요 출처 부분에 소스로서 제가 직접 업로드를 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소스들을 다 체크해서 참조하여 동일한 질문을 제가 또 던져보겠습니다. 그 아까 보신 답변과 똑같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노트북 LM이 또 이해를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조금 더 길고 장황하게 나오죠. 그리고 어떤 표현들이 조금 더 불친절합니다. 예. 이건 이제 노트북 LM 앱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본인들이 이제 어떤 것이 더 나한테 맞는지에 따라서 그 잘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트북 LM은 이러한 파일들을 다 집어넣고 그 내용이 어떤 파일에 어디 있었지? 요거 찾을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연차 규정 어디 있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이 노트북 LM이 잘하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어디 나와 있는지 요 참조처를 매우 디테일하게 그 중간중간에도 이게 껴서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연차 규정은 요 파일, 요 파일, 요 파일 이런 곳에 다 이렇게 곳곳에 박혀 있다는 걸 아주 디테일하게 잘 알려주기 때문에 어떤 파일에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를 내가 물어보고 그 찾는데 되게 활용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노트북 LM 잘 쓰시는 분들은 요 스튜디오를 좀 잘 쓰시죠. 그래서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느낌의 화면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보통 PPT로 이제 장표를 만드는데 아예 이 노트북 LM에서는 나노바나나 이미지 생성 모델을 가지고 이 장표들을 완전 디자인까지 잘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 하나하나 우리가 수정은 어렵다는 부분. 그래서 소스 데이터를 정확하게 잘 넣어주고 이거를 원하는 이미지 형태로 잘 만들어줄 수 있도록 쉐이핑을 이거 잘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슬라이드 덱 만드는 기능뿐만 아니라 인포그래픽, 비디오, 리포트, 마인드맵, 오디오 오버뷰 이러한 그 노트북 LM 기반의 AI 서비스들을 또 그대로 동일하게 여기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의 핵심은 에이전트죠. 예. 그래서 에이전트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쓰는지 좀 보고 싶으셔가지고 들어오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 에이전트 메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에이전트의 새로운 에이전트를 만들 때 원래는 이 에이전트 디자이너랑 우리가 대화를 해 나가면서 그 에이전트를 빌드를 하는 것인데 사실 그것도 좀 익숙하지는 않기 때문에 GUI 형태로 구글에서 빌더 메뉴를 또 준비를 해줬습니다. 구글에서. 그래서 내 에이전트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걸 누르면은 입력해야 대한 정보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많지는 않습니다. 되게 직관적이고요. 이 에이전트 이름이 뭐고 이거에 대한 설명이 뭔지 한두 줄 정도의 내용.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 요청사항에 에이전트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최대한 자세히 알려달라고 쓰는데 무엇을 어떻게 써야 될지 사실 감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에이전트 디자이너의 요청사항을 장문해주는 에이전트를 처음에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이제 시간장 같은 거죠. 장 담그기 전에 계속해서 써먹는 에이전트를 만들어주는 자가 복제하는 에이전트를 만든 거죠. 그래서 요 에이전트 프롬프트는 저한테 문의하시면 제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별거는 아닌데. 그래서 요 에이전트 제조기를 제가 만든 것이고 요 에이전트에 이걸 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칩을 누르면 처음에 어떤 그 텍스트들이 딱 뜨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요 에이전트에 내가 영업사원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 가서 기업 정보를 미리 내가 해야 되는데 그걸 대신해줄 기업 정보 조사원 에이전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기업 정보 조사원 에이전트 이름을 만들고 요 에이전트에 대한 설명은 나는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입니다. 미팅 가기 전에 특정 기업을 조사해 주는 조사원 에이전트를 만들어 주세요. 이 정도로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에이전트 제조기에 프롬프팅을 잘 해놨기 때문에 이 정도 내용 가지고 생성형으로 가상으로 막 이제 글을 써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 에이전트의 역할, 페르소나, 그다음에 핵심 과업, 그다음에 행동 지침 및 제약 사항. 요 정도로 초안을 만들어줬는데 제가 이 에이전트 제조기한테 부여를 한 숙제가 또 뭐냐면 이 내용을 기반으로 거꾸로 또 내가 더 얘기를 해줘야 될 게 뭔지 나한테 질문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를 영업 현장에 더 맞게 고도하기 위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필수 포함 정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특정 항목이 있나요? 그러니까 생각의 흐름을 제가 해 나갈 수 있도록 거꾸로 질문을 저한테 해주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내가 질문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자, 그러면 뭐 예시까지 줬어요. 이거 다 필요합니다. 1번의 답변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 출력 형식, 포맷, 결과물을 받아보실 선호나 특별한 형태가 있나요? 수학 분석 형태, 1분 요약본, 상세본. 저는 이제 제안서 형태를 좋아하기 때문에
뭐 그냥 간단하게 닥스 형식의 제안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거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쓰진 않고 해놓은 게 있어요. 전 따로. 그래서 이러한 답변에 대한 내용들이 요 초안에 녹아들여진 반영이 된 버전으로 버전 2를 얘가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반영된지만 보여드리려고 좀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제안서 형태로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 제안서 목차와 양식에 따라 내용 작성해서 제공하라고 그 기업정보조사원의 페르소나를 지금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양식까지. 예. 자, 그럼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대화를 해 나가면서 그 에이전트의 페르소나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내가 하는 건 뭐냐면은 이걸 복사해서 이걸 그대로 에이전트 만드는 곳에 집어넣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이름과 설명 여기에다 그걸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다음에 그 요 에이전트가 활용할 모델은 무엇이냐, 제공고 씁시다. 3.5 플래시. 그다음에 커넥터는 제가 아까 해놓은 것들 뭐 다 클릭하면 좋겠, 다 참조하시면 좋겠죠. 커넥터, 구글 검색. 근데 사실 이런 내부 문서들이 섞이면은 요 기업정보조사원은 그 데이터가 좀 섞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구글 검색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데이터의 그 소스를 좀 한정을 짓는 거죠. 그리고 특정 파일을 내가 참조하기를 원한다. 그 파일을 또 업로드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아까 보여드린 그 칩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시작하는 프롬프트. 이 기업정보조사원이 필요한 거는 뭐냐? 그 기업의 이름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업의 이름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주는 그런 프롬프트를 이제 적어놓으면 시작할 때 그 딱 선택을 해가지고 그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도록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프롬프트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생성을 하면은 제가 생성을 해놓은 기업정보조사원이 있어요. 자, 기업정보조사원으로 들어오면은 아까 보여드린 칩 조사를 시작할 기업명을 딱 클릭하면은 바로 이거 써넣기만 하면 되도록. 우리 회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IT센 클로잇. 그러면 구글 검색만 참조할 수, 커넥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설정해 놨기 때문에 인터넷을 열심히 지금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IT센 클로잇이라는 회사의 이름이 동명의 여러 회사가 있으면은 그것이 무엇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저한테 거꾸로 물어보게도 해놨어요, 제가. 근데 아마 우리 회사 이름이 독특하기 때문에 비슷한 회사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이 기업정보조사원 에이전트의 그 요청상 페르소나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그 주거니 받거니 요청한 게 많아가지고 정보를 쫙 이렇게 좀 뽑아서 보내주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거는 그 데이터의 소스가 어디인지 이런 것도 다 인터넷에 검색한 걸 이제 보여주고요. 내용들이 대부분 맞아요. 거의 한 95% 이상. 왜냐면 제가 정확하지 않은 건 쓰지 말라고 또 그 프롬프트에 써놓았었거든요. 예측하지 말라고. 모른다 하고 정확하게 쓰라고, 그런 것들도 명시를 해주셔야 얘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 회사 영업 순위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예, 그리고 이제 영업을 해야 되니까 투자 유치를 받은 게 있는지. 예, 그 다음에 저는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기반의 AI 세일즈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회사가 AI나 클라우드 관련된 기술을 도입을 한 뭐 내용이 있는지, 클라우드 환경이 되어 있는지. 근데 이 내용도 상당히 정확해요. 우리 구글 클라우드 프리미어 파트너 맞거든요. 그다음에 AI 관심도 굉장히 많은 거 사실입니다. 에이전트 고 얘기까지 해주네요. 우리 회사의 에이전트 고라는 자사 AI 플랫폼도 개발하고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을 다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한 게 뭐냐면, 그럼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내가 AI 영업사원으로서 어떤 제안들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클로잇 영업이 아니라 다른 회사 영업으로서 클로잇을 영업하러 온다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업무에 필요한 정보들을 패칭 가져올 수 있도록 잘 에이전트를 만들어 놓으시면은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더라도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요 하나의 한 몇 초의 조사로 인해서 저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을 벌어온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내용이 정확한지 아닌지도 여기 나와 있는 소스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내용 제가 더 읽으시면은 읽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자, 여기까지는 많이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재미나이 엔터프라이즈가 제공하는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요 에이전트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에이전트 간의 티어 구조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정보조사원이 루트 에이전트이고 그 하위에 하위 에이전트들을 이렇게 제가 또 추가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왜냐? 기업정보조사원은 인터넷으로 나가가지고 나한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잘 가져오는 거에 특화되게끔 만들어 놔야지. 그 프롬프트에 이것저것 다른 프롬프트 내용들을 계속 집어넣으면은 사실 좀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요 에이전트 군단을 만들어 나가실 때 핵심 포인트는 각 에이전트별로 하나의 업무만 잘할 수 있도록 매우 디테일하게 그 프롬프트를 작성해 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 기업정보조사원이 ITSM 클로이 조사한 걸 기반으로 제가 GE 전문가 에이전트를 또 만들었거든요.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전문가한테 이 뒤에 나와 있는 AI 제한 포인트들을 가지고 어떻게 제한할 수 있을지 좀 얘기를 해보러 가겠습니다. 지금 요 기업정보조사원과 GE 전문가 에이전트는 상위 루트, 하위 에이전트 그 에이전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대화 안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위 정보를 가지고 G 전문가와 대화할 수 있도록 하위 에이전트를 불러주세요. 이렇게 G 전문가 나와라고 부르는 거죠, 제가. 자, 지금 여기 기업정보조사원이라고 써 있긴 하지만 지금 이 답변을 뱉은 놈은 GE 전문가예요. 왜냐?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영업자료 및 제안 논리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포맷으로 작성해드릴까요? GE 전문가가 튀어나오면 제일 먼저 저한테 이건 물어보라고 제가 해놨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지금 GE 전문가 에이전트와 대화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맞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IT센 클로잇의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제안할 만한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실제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대화를 하시면은 이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전문가가 저한테 주는 인사이트가 상당합니다. 왜냐? 이 제미나이 전문가 에이전트는 실제 그 인터넷을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관련된 자료들을 다 참조할 수 있도록 제가 다 그 에이전트한테 그 소스 데이터들을 제공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사이트가 좋아요. 자, 그러면은 그 기업정보조사원이 라이트하게 얘기해준 뭐 에이전트 고도화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AI 개발 및 인프라 운영 비용 최적화 통한 수익성 개선. 왜냐, IT센 클로잇 자체가 그 수익성 개선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통적 MSP 비즈니스의 AI 네이티브 MSP 진화. 이 부분도 실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면 2번에 대한 닥스 문서 형식의 제안서 만들어 주세요.
자, 이 다큐멘트 문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꽤 오래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만들어졌고요. 이 파일을 다운로드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순간인데 얼마나 잘 만들어졌을지 파일 열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만들어진 다큐멘트를 보니까 꽤나 그럴듯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줍니다. 사실 뭐 이게 뭐 이제 엔드 최종 버전일 수는 없을 것이고, 당연히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그 수정을 해가면서 좀 이제 고도화 시켜나가야 할 텐데, 사실 이 정도 문서 초안 만드는 것도 굉장히 머릿속으로 고민 많이 해야 되고, 쉽지 않거든요. 이 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하나 다 한 땀 한 땀 그 시간 걸리는 일들인데, 꽤나 그럴듯하게 우리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의 G 전문가께서 만들어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신 거와 같이 그 우리 에이전트들의 그 상호 연관 관계를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그 특정한 문서나 아웃풋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을 여러분들만의 그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이 상호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상상의 나를 펼쳐가면서 에이전트를 활용하실 수 있다는 부분 좀 보여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외에도 이 기업 정보 조사원을 통해서 그 기업과의 실제 미팅을 하고 그 미팅의 회의록을 만들어 달라고도 요청하고, 그 다음에 그 회의록 만든 거 이후로 미팅 이후로 뭔가 팔로우 이메일 보내야 될 이메일까지 만들어 달라고 하고, 굉장히 이 에이전트를 잘 활용을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릴 부분이, 그러면은 이 에이전트들이 자동으로 뭔가를 좀 하게끔 내가 만들고 싶다. 그럼 이렇게 시간 단위로 주기적으로 뭔가를 해와라 라고 이제 트리거를 우리가 프롬프팅을 해가지고 또 자동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지금까지 보여드린 그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와 GWS 관련된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 그럼 IT 샌클로잇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고 놓고 봤을 때 저희가 단순히 그 제품들의 라이센스를 재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셔서 느끼셨겠지만 이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갑니다. 운영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그 운영을 하기 위한 어떤 니즈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보니까 체감상 한 500시트부터 한 사람이 전담으로 그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만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걸로 보여요. 왜냐면 아까 보여드린 그 콘솔 레벨에서 그 뭔가를 제한하고 관리하는 거가 끝이 아니라 그 500명의 사용자들이 하나하나 다 우리 고객의 그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담당자분께 문의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보이시는 화면의 우측에 보면 채팅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채팅창 상단의 우측 부분에 설문조사 버튼이 있어요. 그거 좀 들어오셔서 한 번씩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오늘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제가 실제 고객사 여러분들 방문 드렸을 때 초도 미팅하는 느낌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다 저랑 한 번씩 초도 미팅을 하신 분들이라고 제가 간주하고, 저에게 넥스트 팔로우 미팅 요청을 주시면은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처하신 그 상황, 그다음에 AI 도입 단계, 그리고 그 단계별로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 좀 구체적으로 상황에 맞게 말씀 나눈 시간을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준이었습니다.